예, 이 얘기는 조금 더 좀 자세히 좀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황희표 기자 나와 있습니다. 황 기자. 네. 이게 라오스인데 라오스 정확하게 어디쯤인 겁니까? 이게 그 지도를 좀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동부 그 아타프 지역에 있는 그 세피안, 세남노이라는 이제 두 지역에 이제 댐이 하나씩 있는 건데요. 지난 2014년 11월에 이제 공사에 들어가서 내년 2월에 이제 공사가 끝날 예정이었습니다. 이 본댐 두 개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공사가 끝났는데 그 주변에 이제 뚝처럼 만든 5개 이제 보조댐 중 마지막 공사 중이던 5번째 댐에서 이번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보신 것처럼 이제 그 메콩강이 흐르는 건데요. 베트남하고 이제 캄보디아 사이에 그 위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앞서 SK건설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22일 이제 일요일이었죠. 밤 9시에 이 보조댐 상부가 일부 유실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며칠 전에 위험성은 파악을 했던 거군요. 네, 이제 바로 라오스 당국에 신고를 하고요. 하부 마을 주민들도 대피시켰다고 합니다. 이어서 곧바로 복구 작업에 들어갔지만 최근 몇 달간 이 라오스 지역에 계속 내린 비로 그 도로 대부분이 끊긴 데다가 폭우가 또 이어져서 복구 작업이 원활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예. 이어서 23일 새벽 3시에 이 본댐의 방류관을 통해서 이 보조댐의 수위를 낮추려고 했지만 이제 비가 계속 와서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다시 한번 낮 12시에 라오스 주정부에 이제 상부댐이 추가 유실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알렸다고 합니다. 예. 바로 주정부가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렸고요. 하지만 다음 날인 24일까지 수위가 계속 내려가지 않았고요. 결국 아침이 돼서야 이 보조댐 하류에 있던 12개 마을 중에서 7개 마을이 침수 피해를 입은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사고 원인이 상당히 중요한 사건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SK 쪽 얘기는 황 기자 말씀만 들어보면 유실 얘기를 하네요. 유실이라는 단어를 썼고, 그러니까 쓸려 나갔다는 얘기인데, 근데 이게 지금 그 댐이 쓸려 나가서 붕괴가 된 건지 아니면 그냥 그 물이 비가 많이 왔다니까 넘쳐서 그 댐은 뭐 멀쩡하고 댐은 이대로 있고 뭐 일부 조금 쓸려 나갈 수 있긴 합니다만 댐은 있는데 물이 넘쳐서 사고가 발생. 이 부분에 대한 게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뭐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더 조사가 필요한 그러겠죠. 그런 상황입니다. 예. 먼저 현지 언론들 같은 경우 이제 댐이 붕괴됐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붕괴됐다고 그쪽에서는. 네, 이에 대해 SK건설 측은 그 문제가 됐던 5번 댐 상부가 일부 유실된 것이다 이런 설명을 내놨습니다. 이 댐이 이제 흙으로 좀 만들어졌는데 흙으로 만들어진 댐 상부 일부가 그 불어난 물에 쓸려 내려간 건 맞지만 댐이 무너진, 즉 댐이 완전히 붕괴된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붕괴하고 유실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나죠. 그렇습니다. 네. 또 이제 집중호우로 마을이 이미 물에 잠긴 상황이었고 이 댐에서 흘러간 물이 마을을 덮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좀 최대한 빨리 인과관계가 밝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 원인이 중요한 이유는 그 사고 원인에 따라서 이번 사고가 소위 말하는 자연재해냐, 비가 너무너무 많이 와서 일어난 자연재해냐 아니면 부실공사냐 이 부분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일 텐데요. 이게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역시 좀 추가 조사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네. SK 측은 일단은 부실 시공이 아니다라는 좀 입장을 내놨습니다. 예. 그 댐 자체에 문제가 없었지만 예상보다 워낙 많은 비가 내리다 보니까 결국 자연재해에 가깝게 이런 피해를 겪게 됐다 이런 얘기고요. 이 한편 SK가 건설과 함께 공사를 함께 진행하는 한국서부발전사가 있는데 여기 김병수 사장이 오늘 국회에 나와서 지난 20일부터 이 문제점을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거는 SK건설보다 이틀 더 빠르다는 얘기네. 그렇습니다. 예. 네, 김 사장은 지난 20일 이 보조댐 중 하나가 폭우로 11cm 정도 이제 침하가 됐고 22일에 상단부 10곳에서 추가 침하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어서 이제 다음 날 오후에 복구 장구를 투입을 하긴 했지만 이미 댐 일부가 유실되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댐 일부가 침하된 원인이 과연 이제 처음부터 좀 문제가 있었던 부실 시공이었는지 아니면 SK건설 주장대로 너무 많은 사람이 막을 수 없을 정도의 너무 많은 비가 왔기 때문인지는 좀 더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주가 영향도 있을 수밖에 없겠는데요. 네, 그 SK건설 1대 주주가 SK 주식회사인데 그렇죠. 그리고 2대 주주가 SK디스커버리라는 회사인데 오늘 각각 그 5.11%, 11.89% 하락했고요. 이 SK건설은 그 장외 주식시장에서 가격 제한 폭인 마이너스 30%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번 사고로 대외 이미지와 그 해외 프로젝트 수주에 좀 타격을 입을 것이다. 이런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고 원인이 빨리 정확하게 규명이 돼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